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예요. 안녕하세요. 한 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시간 책발전소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순한 열정 같은 불륜에 대한 책이나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남자의 자리라는 책이 2023년에 한 어린 작가에 의해서 출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불륜 이야기, 나의 임신 중절 이야기, 나의 아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 죽은 자매에 대한 이야기,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수많은 책으로, 정말 수많은 작품으로 남기고 그것을 50년 지속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일종의 역사서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정확한 단어들로만 이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조선왕조실록 같이 역사서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더욱 이 작품이 의미가 있게 된 거는 아니 에르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아니 에르노는 일단 자기가 사회적인 이종 교배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본인이 계층 이동을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작가였어요.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상류층의 남성과 결혼하고 상류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수많은 글쓰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아니 에르노에게 돌아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예요. 상류층이 된 뒤에 내가 경험하는 부르주아적인 삶에 대한 책을 썼다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거지만, 아니 에르노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교수가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남겼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았을 때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본능적으로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흔히 칼 같은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칼처럼 예리하고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냈는데, 아니 에르노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시했던 거는 내 이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각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한 열정을 통해 봐도 그렇죠. 내가 불륜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지금 이 순간 불륜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고 치가 떨릴 정도의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당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남자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제가 이 책이 결론적으로는 아니 에르노의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건데,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남자의 자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던 나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어른이 되었을 때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니 에르노가 이 글을 썼을 때쯤에 나이가 돼서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태도나 말투, 나에게 주었던 상처,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런 말들, 표정, 아버지의 어떤 피부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썼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에르노의 글들이 다 이렇게 짧은 글들이 많은 이유는 비유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책을 읽고 있자면 문장을 쓴 그 순간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불륜에 대한 책 단순한 열정을 읽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불쾌감이 들었던 거고, 남자의 자리를 읽으면서는 정말 아니 에르노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거쳐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길게 서술하면서 기승전결에 맞게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만들어주면서 소설적인 구성들을 넣었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가 주인공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중간쯤에 이르자 거부감이 찾아왔다. 최근에서야 나는 소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나 역시 함께 나누었던 한 존재의 모든 객관적인 표적을 모아보려 한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시처럼 쓴 추억도, 환희에 찬 조롱도 없을 것이다. 단조로운 글이 자연스럽게 내게 온다. 내가 부모님께 중요한 소식을 말하기 위해 썼던 글과 같은 글이. 시처럼 쓴 추억도 환희에 찬 조롱도 없을 것이다. 아니 에르노가 자기의 글을 말한 방식이죠.
저는 건강검진을 굉장히 뭐 비싼 돈을 주더라도 열심히 받는 편인데 저희 부모님은 대충 받으세요. 항상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식의 건강검진을 좀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저의 세대에서는 나의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부모님은 그걸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가는 병원 같이 가자 해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것들을 모두 부모님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엄마는 요즘 건강이 어때요? 그러면 뭐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네. 밥은 이런 거를 좀 드셔야 되겠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대화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가 은퇴 후에 삶을 사랑하면서 느긋하게 지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느긋함 속에서 얻는 그 행복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의 자리, 이거는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의 남자의 자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번 달에 이 책을 읽으셨던 수많은 분들에게도 나의 아버지를 떠올릴 만한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남자의 자리라고 써 있어서 제목만 봤을 때는 아니 에르노의 책 중에 가장 궁금하지 않은 책이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또 약간 아버지에 대한 책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은 아버지에 대한 책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니 에르노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사회적인 계층 이동을 겪어본 사람에게는 또한 공감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혹은 그런 이동을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